네, 안녕하십니까. DY 폴리머의 김영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 순서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에 대한 그 개략적인 히스토리하고 그다음 국내 인증 제도, 그다음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의 종류, 그다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DY 폴리머에서 영위하고 있는 물리적 재활용 프로세스, 그리고 이러한 이점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로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식품 용기로 사용하게 된 거는 1970년대 이제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소재가 포장재로서 활용이 되었고, 실제로 페트가 식품 용기에 사용된 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이긴 합니다만 1978년 코카콜라와 펩시가 2리터짜리 탄산음료에 적용을 하면서 식품 용기로서 페트가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1980년대 페트가 점점 더 포장재로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포장 용기로 활용되어지면서 폐플라스틱 처리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플라스틱의 매립과 소각량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소각분의 확대로 인해서 다이옥신 혹은 유사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들이 배출이 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서 1988년 미국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는 곧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2022년 국내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재생원료를 활용한 식품용기 제조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에서 각각 재생원료를 식품용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난제인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DY 폴리머의 목적입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환경부와 아까 서서머니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경부와 식약처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환경부는 수거된 폐기물로부터 재생한 페트 플레이크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 등록을 통한 재생 플레이크의 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플레이크에 대한 표준 품질을 명시함으로써 재생 원료의 고품질을 독려하고,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에 활용 가능한 원료로서 적격성을 적시하였으며, 별도 전용 재생 설비 지정 등 등록 제도를 통해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한 차원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필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악유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 제도의 설립 의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플레이크를 전제로 해서 칩 정제 공정에서의 유해물질 제거 효율 등 인체 유해성 검증 측면에서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정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위적 오염 시험 등을 통해서 재생 공정의 유해물질 제거 효율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며, 그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식약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권두영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칩 정제 공정에서의 일반 혼합 플레이크가 혼입됐을 경우에 이걸 식약처에서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제가 제도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그러한 모니터링 장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식약처의 인증서의 대전제가 별도 분리 배출된 플레이크를 좀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장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페트를 재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발표 주제와 저희 DY 폴리머가 하고 있는 물리적 재생 방법이 있으며, 별도로 이제 화학적 재생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물리적 재생 방법은 지난 30여 년간 그 북미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재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언제 어디서 수거된 폐플라스틱이 어떻게 재생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어졌는지 추적 가능하다는 부분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재생 가능한 원료의 형태나 재질 등의 제약이 있고, 물리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생하는 관계로 단일 사업장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각 지자체나 지역별로 선별장이 있고
압축 공정, 플레이크 공장이 다 산재했듯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국가의 모든 폐자원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일 사업체의 그 규모에 한계가 있다.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적 재생인 경우에는 일단 재생이 필요한 원료의 형태 제약이 없다라는 점, 어떠한 형태의 원료든 재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단순한 오염물의 제거가 아닌 퓨리피케이션 수준의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재생 같은 경우에는 단적인 예로 디컨태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케미컬 리사이클링은 모노머 단위로의 그 분해를 통해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디컨태미네이션보다 상위 개념인 퓨리피케이션의 재생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화학적 재생의 단점은 무엇이냐? 설비 투자 및 리사이클링 체인 구축에 굉장히 큰 단위 비용이 들어가고, 화학적 재생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물리적 재생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화학적 재생이 된 원료는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부 시각에서는 물리적 재생과 화학적 재생이 일종의 대척점에 있는 걸로 좀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물리적 재생과 화학적 재생은 굉장히 공생적인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 재생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안정성이 검증된 재생 방법이며, 페트 같은 경우는 통상 10회에서 15회 정도 재생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재생이 힘들어요. 물성적으로 그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 사이클 라이프 스판이 끝난 것들은 화학적 재생으로 가서 다시 2차 재생이 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재생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물리적 재생이냐 화학적 재생이냐 나눌 필요 없이 일단 우리가 현재 쉽게 할 수 있는 물리적 재생에 힘을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아직 화학적 재생은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보완한다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재생 사이클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DY 폴리머에서 하고 있는 물리적 재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공정을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서사모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 플레이크 쪽은 이제 환경부에서 별도 물류 배출, 그다음에 수거 선별 압축, 분쇄 세척, 그다음에 플레이크 생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식품 용기 쪽으로 재생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도 분류 배출 플레이크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그 고시에 충족하는 플레이크가 생산이 일단 되어지면은 이제 식약처 이제 관리 소관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일단 플레이크를 건조하여서 압출을 하고 필트레이션, 그 일반적인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물은 나무, 금속, 종이 등 플라스틱이 아닌 기타 재질의 이물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플레이크는 모양이 비정형적이고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조업성 확보를 위해서 펠레타이징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펠렛 형태로 가공이 된 것은 다시 이제 고상 중압 공정에 투입을 하여서 미처 용융된 그 페트 안에 잔존해 있는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고상 중압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해 물질 제거 공정이 식약처 인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식약처 고시안을 보시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오염시켜야 될 유해 물질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톨루엔, 벤젠, 클로로포름 등의 유해 물질들을 인위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그것을 재생 공정에 투입해서 얼마나 제거가 되는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식약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원료는 신제와 동일한 자격으로 제병업체나 시트업체에서 활용 가능하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재생 공정 중에서도 좀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출 공정에 투입하기 전 건조 공정입니다. 페트는 일반적으로 수분에 굉장히 취약한 소재로서 용융 압출 시에 수분이 만약에 침투하게 되면은 가수분해 현상이 발생해서 점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부분은 진공 컨트롤이 안 된 압출기에서 0.7짜리 플레이크를 압출을 하게 되면은
0.5 이하로 점도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 섬유나 시트 쪽으로도 활용이 못할 정도로 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점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출기에 투입하기 전에 플레이크를 굉장히 잘 건조해 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융 압출 공정 자체를 진공 상태로 유지해서 수분율을 관리하는 게 핵심일 것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압출을 하게 되면은 수분 관리뿐만 아니라 용융 압출 과정에서 기화되는 오염 물질들, 유해 물질들 역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플레이크 자체를 이제 병이나 시트로 가공하기에는 형상이 너무 안 좋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조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펠레타이징을 해서 칩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고상중합 공정을 통해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더불어서 점도를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DY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최대 0.9 이상 점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각 산업별로 요구하는 점도를 맞춰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고상중합 공정이 안정성뿐만 아니라 2차 가공을 위한 물성 확보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재생이 왜 좋은 것인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는 일단은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검증된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페트병을 가져와서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자원 진짜 말 그대로 자원 순환형 재생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버틀 투 버틀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 기대 효과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연구된 연구 자료를 인용을 하였는데 재생 페트 1톤을 가공했을 때, 그러니까 병을 만들던 시트를 만들던 재생 페트 1톤으로 만들었을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신재 페트 1.5톤을 사용 시 배출되는 탄소량과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신재 대비해서 60% 정도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고, 더불어서 신재를 만드는 그 에너지 총량을 따졌을 때 물리적 재생하는 페트의 에너지 사용량은 한 70%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도 비슷한 양의 페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이게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결국 매립 혹은 소각이 되어야 됩니다. 플라스틱은. 근데 매립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협소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도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소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나 설포 다이옥사이드 같은 대기오염이나 인체 유해, 기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혹자는 그러면은 정화 시설이나 뭐 공기 정화 시설, 포집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례로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는 대도시 안에도 소각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원전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어느 한순간에라도 하루라도 뭔가 인적인 요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물리적 재생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제 발표 내용이 있고요. 현재 DY 폴리머는 지금 국내에 폐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수출품들은 이미 식품 용기로 활용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생수나 음료 용기로 지금 활용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재생 원료를 식품 용기로 못 썼었는데 이제는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DY 폴리머도 그동안에 축적했던 노하우나 기술력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이 제도가 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